1년에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부부,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섹스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생식기가 물리적으로 퇴화하여 연경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위급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침실의 침묵이 불러오는 무서운 결과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현실적인 솔루션과 건강 정보를 위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건강한 성생활의 시작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25년 차 성의학 박사 김민지입니다. 여러분은 섹스리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미만 1년에 10번 이하로 관계하는 경우를 말하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리스를 넘어 섹스 오프, 즉 스위치가 완전히 꺼져버린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의 접촉도 없는 부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1년 서울시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성인 3명 중 1명, 무려 36%가 지난 1년간 섹스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가장 왕성해야 할 20대의 섹스 오프 비율이 4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젊은 층까지 성을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뇌가 느끼는 가성비의 문제입니다. 성관계는 상대의 기분을 맞추고 분위기를 잡고 육체적 에너지를 써야 하는 고도의 노동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반면 현대인에게는 유튜브, 넷플릭스 게임 등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뇌에 도파민을 쏟아붓는 저렴하고 손쉬운 대체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우자의 눈치를 보느니 혼자만의 쾌락을 선택하는 것이 뇌의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착각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섹스가 사라진 부부는 연인이기를 포기하고 아파트 평수를 넓히고 아이를 키우는 경제 공동체로 전락합니다. 서로를 향한 성적 긴장감이 사라지면 남녀 관계가 아닌 룸메이트나 동업자가 되어버리고 이는 껍데기만 남은 결혼 생활로 이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몸의 변화입니다. 우리 신체는 사용하지 않는 기관을 과감히 퇴화시키는 효율성의 법칙을 따릅니다. 남성의 경우 장기간 발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음경 조직의 산소 공급이 차단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조직 내에 콜라겐이 쌓이며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즉 스펀지처럼 혈액을 머금어야 할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버려 나중에 정말 원할 때도 발기가 되지 않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비뇨기과적으로 전립선 건강이 악화되고 성 기능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경고입니다. 여성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갱년기 전후의 여성이 오랫동안 관계를 갖지 않으면 질 점막이 얇아지고 위축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규칙적인 자극은 골반 내 혈류를 증가시켜 질의 탄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안 쓰면 막히고 안 쓰면 굳는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섹스 오프 부부 중 일부는 오히려 편하다 하고 말합니다. 씻기 귀찮고 상대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뱃살을 감출 필요도 없으니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편안함은 관계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서로에게 성적 매력을 어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상대를 더 이상 이성으로 존중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필연적으로 정서적 단절을 부릅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상대의 존재가 귀찮아지고 결국 사소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이혼 법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하지만 그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성적 불만족과 그로 인한 친밀감의 상실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히 쾌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낮추고 서로를 신뢰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이 접착제가 말라버린 상태에서 부부가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면 이 위기는 절정에 달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부의 침대는 전쟁터가 됩니다. 수면 부족과 육아 스트레스는 성욕을 감퇴시키는 가장 큰 적입니다.
게다가 수유기 여성의 몸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마치 폐경기와 같은 건조증을 겪습니다. 이때 남편의 무리한 요구는 아내에게 성관계를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 역시 엄마라는 역할에 매몰되어 여자로서의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늘어진 옷 헝클어진 머리로 지내다 보면 남편에게 성적 매력을 어필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향후 수십 년의 부부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아이는 언젠가 떠나지만 부부는 죽을 때까지 함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는 역할이 우리 삶을 압도하는 순간 많은 부부가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불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성적 대상이 아닌 양육의 동반자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일종의 근친상간 회피 본능과 유사한 기제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는 농담 섞인 말은 사실 심리적인 방어 기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를 먹여 살리고 아이를 함께 키우는 보호자에게 성적인 욕망을 느끼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어색함이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프레임을 깨지 못하면 부부 관계는 영원히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아로 인해 엉망이 된 집안과 늘어진 티셔츠,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배경음악이 된 상황에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인 환경 분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단 2시간이라도 아이를 맡기고 둘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부모라는 무거운 겉옷을 벗고 과거 서로를 뜨겁게 갈망했던 남자와 여자로 돌아가는 리셋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트하던 시절처럼 옷을 차려입고 아이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침실에서의 어색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할 문제는 바로 성적 거부감의 근원입니다. 겉으로는 피곤하다, 귀찮다는 핑계를 대지만 상담을 깊이 진행해 보면 그 밑바닥에는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억울함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여성의 성격은 감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내 말을 무시하거나 시댁 문제로 나를 힘들게 했거나 독박 육아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을 때 아내의 마음은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 몸은 자연스럽게 빗장을 걸어 잠그게 됩니다. 남편이 송긋 하나만 돼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단순한 내숭이 아니라 내 몸을 보호하려는 방어 본능의 발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편이 들이대는 성관계 요구는 아내에게 폭력이나 다름없게 느껴집니다. 반면 남성의 심리는 조금 다릅니다. 남성에게 성관계는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와 싸우고 나서 잠자리를 통해 화해하려고 시도하는 남편들이 많은데 이는 남녀의 뇌구조 차이에서 오는 비극적인 오해입니다. 여성은 사랑받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선행되어야 몸이 열리는 반면 남성은 몸이 열리고 섞여야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남편은 거절당했다는 모멸감에 상처받고 아내는 배려받지 못했다는 서러움에 분노하게 되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때 가장 우려되는 상황인 외도가 발생할 틈이 생겨납니다. 외도는 단순히 성적인 쾌락을 쫓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정서적 결핍을 채우려는 잘못된 시도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집에서는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투명 인간 취급을 받거나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여겨진다는 박탈감이 남성들을 밖으로 내옵니다.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남자로 대우해주는 낯선 이성에게서 잃어버린 자존감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의 정서적 교감이 끊기고 여자로서의 매력을 상실했다고 느낄 때 자신을 여자로 봐주는 누군가에게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물론 그 어떤 이유로도 외도는 정당화될 수 없는 배신 행위입니다. 한 번 깨진 신뢰의 컵을 다시 붙이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외도가 발각된 후 부부 상담을 진행해 보면 피해 배우자가 겪는 고통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거의 흡사한 수준입니다. 상대방이 씻으러만 들어가도, 휴대폰 진동 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발이 떨리는 증상을 호소합니다. 가해 배우자가 아무리 진심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해도 피해자의 뇌리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있었던 장면이 끊임없이 재생되며 괴롭힙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해 배우자의 인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그만 좀 해라.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냐? 라는 식의 태도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충분히 분노를 표출하고 의심을 거둘 때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도 투명하게 일상을 공개하고 안심시키는 과정이 없이는 진정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시각을 돌려 중년 남성의 말 못할 고민, 바로 발기부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이 성관계 자체를 회피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수행 불안입니다. 한두 번 술을 많이 마시거나 피곤해서 발기가 잘 안 되었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 다음번에도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성관계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편안한 상태일 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불안을 느끼면 교감 신경이 흥분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발기를 방해합니다. 즉,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실패를 부르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실패를 경험한 남성은 자존심에 치명상을 입고 아내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아예 잠자리를 피하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변했다거나 바람이 났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남편은 혼자서 끙끙 앓으며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내의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안 되라고 짜증을 내거나 실망한 기색을 보이면 남편의 시민성 발기부전은 고착화됩니다. 반대로 괜찮아, 피곤해서 그럴 수 있어라고 다독여주고 삽입섹스에 집착하기보다 서로의 천을 느끼는 스킨십에 집중한다면 남편의 불안감은 서서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약물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인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을 회복하여 약 없이도 자연스러운 관계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의 경우 갱년기 전후로 겪게 되는 신체적 변화가 큰 장벽이 됩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질건조증은 성관계 시 마치 사포로 문지르는 듯한 자결감을 유발합니다. 이 통증은 성욕을 순식간에 달아나게 만들고 성관계 자체를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많은 중년 여성이 나이 들어서 무슨 윤활제냐며 부끄러워하지만, 이는 시력이 나빠지면 안경을 쓰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에 대한 대처일 뿐입니다. 적절한 윤활제 사용과 국소 호르몬 요법은 통증 없는 편안한 성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또한 폐경이 되었다고 해서 여성성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임신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어 더 자유롭고 홀가분하게 성을 즐길 수 있는 제2의 전성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배우자와 솔직하게 공유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섹스의 정의를 다시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성관계를 반드시 삽입으로 시작해서 사정으로 끝나는 행위로만 한정 짓습니다. 이러한 목표 지향적인 섹스는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으로 부담스럽고 심리적으로도 지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섹스는 두 사람이 몸으로 나누는 친밀한 대화의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 소파에 앉아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 잠들기 전 가벼운 포옹과 키스, 이 모든 것이 넓은 의미의 성생활입니다. 특히 전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시각적 자극만으로도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을 예열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남녀 모두 충분한 전이를 통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몰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기를 자극하는 기계적인 애무가 아니라 온몸의 감각을 깨우는 부드러운 터치가 필요합니다. 피부는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신경세포가 분포해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마사지와 애무는 뇌에서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삽입 없이도 깊은 충만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많은 부부가 침실에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가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이는 맛있는 요리를 음미하지 않고 허겁지겁 배만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숨소리를 공유하며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드는 과정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은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체위는 뇌를 지루하게 만듭니다. 여행을 가서 낯선 환경에 놓이거나 평소와 다른 속옷을 입어보거나 조명과 음악을 활용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늙어서 주책이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이라는 껍질을 깨지 않으면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굴러가는 바퀴가 아니라 끊임없이 기름을 치고 조여줘야 하는 정교한 기계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가벼운 스킨십을 건네보세요.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그 작은 몸짓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성생활의 회복은 단순히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부부간의 연결감을 되찾고 삶의 활력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은 혼자서는 갈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서로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깊은 사랑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말하지만 사실 부부는 이심이체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평생을 맞춰가는 과정이기에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성 문제는 그 갈등의 최전선에 있는 가장 예민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무시하고 덮어두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반면 이 신호를 기민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위기는 오히려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뇌가 성적 자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우리를 중독과 무기력의 늪으로 빠뜨리는지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세상이 가져온 왜곡된 성인식이 현실 부부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 파트에서는 우리 뇌 속의 도파민이 어떻게 부부의 침실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디지털 세상의 자극이 왜 현실의 사랑을 시들게 하는지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뇌는 값싼 도파민에 절어 있습니다. 도파민은 쾌락과 보상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과거에는 사냥에 성공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교감할 때 이 도파민이 나왔습니다. 즉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귀한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만 켜면 클릭 한 번으로 뇌가 번쩍일 정도의 강력한 자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숏폼 영상, 자극적인 게임, 그리고 무엇보다 포르노그래피가 문제입니다. 특히 야동이라고 불리는 성인물은 뇌과학적으로 초정상 자극, 슈퍼노멀 스티뮬러스에 해당합니다. 현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완벽한 몸매 과장된 신음소리, 기계적인 행위들이 편집되어 뇌를 강타합니다. 이런 강력하고 즉각적인 자극에 길들여진 뇌에게 현실의 배우자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씻어야 하고, 대화를 나눠야 하고, 상대의 컨디션을 살피며 에너지를 써야 하는 실제 성관계는 뇌의 입장에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행위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남성들에게서 급증하는 포르노 유발성 발기부전의 원인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모니터 속의 자극적인 장면 없이는 현실의 파트너에게 반응하지 못하는 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비단 남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맨스 웹소설이나 드라마 속의 비현실적인 사랑에 중독된 여성들 역시 현실 남편의 투박함과 무드 없음에 실망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쿨리지 효과라는 생물학적 본능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컷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지친 쥐에게 새로운 암컷을 넣어주면 다시 선교육을 불태우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인간의 뇌 역시 새로움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배우자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본능을 통제하고 관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전두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도파민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다시 배우자에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처방은 성적 단식입니다. 자위행위와 포르노 시청을 완전히 끊고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는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배가 고파야 밥맛이 돌듯 뇌가 쾌락에 굶주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손쉬운 도파민 공급원을 차단하면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결핍을 느끼고 그 에너지를 현실의 파트너에게 돌리게 됩니다. 배우자의 살냄새, 피부의 감촉 같은 아날로그적인 자극이 다시금 강렬하게 느껴지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 처방은 전문 용어로 감각 집중 훈련 Sensate Focus입니다. 이는 실제로 성치료 클리닉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많은 부부가 성관계를 숙제처럼 해치우거나 오로지 오르가슴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경주마처럼 행동합니다. 이 훈련은 그 목표를 없애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2번 약 30분 정도 시간을 정해두고 서로의 몸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단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삽입하지 않는다는 금지 조항을 거는 겁니다. 성기의 직접적인 터치도 초기 단계에서는 금지합니다. 그저 손끝으로 상대방의 등, 팔, 다리의 감각을 느끼고 여기를 만지니 기분이 어때? 조금 더 세게 해줄까? 라며 서로의 감각에 대해 대화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지면 놀랍게도 우리 몸은 긴장을 풀고 감각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잊고 지냈던 스킨십의 즐거움을 되찾고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간의 성적 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국 부부들은 침대에서의 대화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어디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천박하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침대는 가장 솔직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줄 때 나는 정말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 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은 상대방을 최고의 연인으로 만드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반대로 불편한 점이 있다면 당신 탓이야 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위축되는 느낌이 들어 라고 나를 주어로 하는 화법을 사용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잠들어 있던 본능을 깨우고 삭막했던 부부관계의 작은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섹스는 단순한 쾌락이 아닙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항노화제이자 면역 강화제이며 무엇보다 부부라는 긴 여행을 지치지 않고 완주하게 해주는 사랑의 에너지원입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의 손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은 스마트폰을 끄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김민지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하고 속 시원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